예, 안녕하세요. 전국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동학대 사건이 진행 중에 보육교사 또는 원장 선생님이 잘못을 인정을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이것만으로 아동학대까지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CCTV 영상을 돌려보니 보육교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행동이 이 정도로 CCTV로 보니까 거칠게 보일 줄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거칠게 행동하지는 않는 게 좋았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지나가는데 세게 잡아당겨서 안 친다든지, 아이가 밥상이랑 멀리 떨어져 있어서 뒤에서 좀 세게 밀어서 아이 몸이 밥상에 부딪힌다든지, 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저 행동은 잘못됐지만 내가 그렇다고 아동학대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내가 아동학대를 안 했으니까 잘못 없다, 즉 수사 단계에서는 무혐의, 만약에 재판 가면은 무죄 주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사건 송치라는 특수한 절차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아동보호사건이 무엇인지는 다음 목차에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잘못은 있지만 아동학대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은 아닌 경우에 이루어지는 송치 및 재판을 아동보호사건 송치와 재판이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아동보호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인데, 아동보호사건이라는 것은 아동을 관리하고 양육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동한테 일정 부분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검사나 판사가 판단했을 때 그 부적절한 행위만으로 아동학대죄로 처벌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루어지는 특수한 재판이 아동보호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집에서 물론 지금 보육교사 사건보다 집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보호사건은 송치될 가능성이 더 높고 뚜렷이 그 부분이 드러나니까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집에서 엄마가 아이가 잘못했다고 회초리로 10대 정도 때렸어요. 10대? 좀 많은가? 세대로 줄여볼까요? 회초리로 3대 정도 때렸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리에 이제 회초리 자국이 생겨가지고, 아이 다리에 회초리 자국이 생겨서 학교에서 아이 다리에 회초리 자국이 생겼다는 이유로 이것을 인지한 학교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엄마를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아동을 양육 보육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는 물리적인 체벌은 절대로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엄마가 아이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 3대 정도 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 그럼 엄마를 꼭 아동학대죄로 처벌해가지고 엄마를 아동학대 전과자를 만들어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 일정 부분 유도리를 뒀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 유도리라는 표현이 좀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적절하게 사용할 만한 단어로 제가 적합하다 생각해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법에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여유가. 그래서 검사가 이 사건을 수사하다가 이 엄마를 아동학대로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재판을 일어나기는 하는데, 정식 형사재판을 일어나도록 형사 기소, 공소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에 있는 아동보호재판부로 사건을 넘기는 거예요. 이걸 아동보호사건 송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동보호재판부에서는 엄마의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최종적으로 엄마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아닌 아동보호 교육처분 등 형사처벌과는 다른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국가가 나서서 엄마를 이끌어주는 재판 같은 겁니다. 보육교사 선생님도 아동을 양육 보육한다는 측면에서 마찬가지예요. 보육교사 선생님의 행위가 조금 거칠었다, 적절치 못했다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다면 수사 단계에서 마냥 무죄만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 잘못을 인정을 하되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는 것을 도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나 검사한테 내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법적인 의미에서는 자백이에요, 자백. 그리고 자백하면 원래 유죄 판결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동학대의 정통한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일정 부분 잘못은 인정을 하되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되도록 사안을 이끌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동학대로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게 된 형사법원 역시 사안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 사건 절차 내에서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은 수사 중인 검사에게 있고, 만약에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형사법원에서 이 사건을 아동보호재판부로 넘겨서 아동보호 사건 송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사나 판사가 판단해가지고 아동보호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보호재판이 개시가 되면은 종국적으로 만약에 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즉 아동학대 유죄 판결이 아니라 교육처분 등 형사처벌에 비해서 훨씬 경미한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나서서 보육교사 등을 교육하여 앞으로 좀 더 바람직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간다 라는 의미 처분에 불과한 것이지 형사처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아동보호처분은 형사처벌 같은 불이익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만약에 형사처벌이 내려지게 되면 보육교사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고, 보육교사를 지휘감독한 원장은 자격이 취소될 수 있고, 또한 원장에게 유죄 판결이 나올 수도 있고 어린이집은 폐쇄가 될 수도 있는 등 불이익이 심대합니다만은 아동보호처분은 달라요. 아동보호처분을 보육교사가 받는다 하더라도 보육교사 자격이 일정 기간 정지될 뿐 보육교사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원장 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또한 어린이집도 폐쇄라든지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사건으로 사건이 송치됐을 때 아동보호재판부는 반드시 불이익한 처분을 내려야 하나 하면은 그것은 아닙니다. 아동보호 사건으로 사안이 송치된 뒤에도 아동보호재판부는 불처분 등 형사재판에서 무죄에 준하는 판결까지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이 인정된다면 사안에 대해서 마냥 무혐의 무죄를 주장할 게 아니라 일정 부분 불이익을 받고서라도 더 큰 불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막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 사건까지 가게 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종국적으로는 무죄에 해당하는 불처분도 도모해 볼 만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동학대 사건의 정통한 변호사가 아니라면 다루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육교사 선생님, 원장님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중이라면 아동학대 사건의 정통한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셔서 즉시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전국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 조기현이었습니다.